한도가. 그래서 12월 달에 막 풀 겁니다. 네, 지금 풀고 있고요. 신한은행이나 농협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대출 좀 풀린 걸로 확인을 했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집을 특정 지역 빼고요. 특정 지역은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과 수도권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지역들은 내년 3월 대선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은요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테크리님 반갑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Q&A를 조금 오랫동안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준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뉴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자, 오미크론 때문에 수도권 사적 모임이 10명에서 4명에서 6명으로 축소 검토를 하겠다고 해요. 오늘 강화된 방역 대책을 발표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자,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지역 감염이 현실로 지금 다가왔어요. 자, 국내 첫 오미크론 환자를 시작으로 N차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사적 모임 추가 제한을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국내 첫 오미크론 환자인 40대 목사 부부로부터 3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지인 A씨가 옮은 것을 시작으로 쭉쭉쭉쭉 39명이 오미크론 감염 의심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걷잡을 수 없고 지금 1일 신규 확진자가 5,266명 이렇게 올라왔고, 자, 봅시다. 코로나 확진자. 아이고, 상당해요. 역대 최대한 같아요, 최다. 분명히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 계속 웃돌고 있다가 지금 1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아니, 무슨 백신은 그렇게 접종률 높다고 난리를 치더만 결국은 3차 백신까지 맞아야지 기본적으로 맞는 거다 라고 하는데요, 뭔가 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위축이 되면은 소상공인들이 좀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안일한 태도로 우리가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한 건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코로나 지원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상공인에게 좀 나눠주고 그 대신에 좀 더 강하게 차라리 규제를 했다면, 강하게 규제를 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혜택을 주는, 그렇게 했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누가 살아야 합니까? 네, 누가 살아야 됩니까?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 그걸 선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요, 그래도 다수가 살려고 하면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남발할 게 아니라 특정 계층들한테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자본이 훨씬 더 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한민국처럼요 주민등록법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 한 명 한 명 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주민등록 번호와 연계된 게 계좌번호도 있고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그걸 잘 활용한다면요 충분한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할까요?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 그만이다, 이렇다는 거죠. 네, 박가스님께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가 이어지면 거주 2년 안에도 완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쵸. 아니, 근데 그 나와봐야 알아요. 왜냐면 본인께서 조정지역 때 매수를 하셨으면요, 그 이후에 조정지역이 풀리더라도 거주 2년을 안 하면요 비과세가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겨서 당선이 되면요 어떻게 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국의 규제 지역이 다 풀고요. 네, 규제 지역을 싹 다 풀고, 그리고 그냥 2년만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래가 자유롭게 된다면요. 그러면 충분히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거 보세요. 우리 남규 오빠께서 안경을 벗으셨어요. 안경 벗고 빡쳐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제 여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나서자, 정부에서는 논의한 적도 추진 계획도 없다 이러면서 저지를 해요. 뭔가 우리 남규 오빠께서 나는 이 정권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경제학도다, 경제학자다,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얼마나 빡쳤겠습니까? 과거에 본인 살던 아파트가 계약갱 신청권이 거절되면서 길거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습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박안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해요. 남교협박에서 공개적으로 참모를 끼얹었다. 이렇게 하면서 당정 갈등이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더 오래 갑니까? 당이 오래 갑니까? 정부가 오래 갑니까? 당이 오래 가죠. 왜? 민주당이 180석이 언제 끝납니까? 2024년에 끝나요. 그러면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다는 겁니다. 22년, 23년에 해야지. 그 다음에 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은요, 한시적인 존재예요. 네. 자, 정권이요, 누구 눈치 보는 겁니까? 누구 눈치? 왜? 지금 정권, 개판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시켜서 그렇게 했겠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기 정권 때, 목숨줄은 부지하려고 이제 와서, 당과 싸우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감이 좋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 영화, 더킹 보셨습니까? 더킹 보시면요, 정우성이 이회창을 미느냐, 거기서 검사장이었나요? 검사장? 부장검사 때였나? 부장검사 때 검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회창을 미느냐, 김대중을 미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회창 쪽에다가 찌라시들 갖다주고 또 김대중 쪽에다가 또 찌라시 갖다주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인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막 민주당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추후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바로 그래 너네들 고생했어, 싸운다 고생했어, 이럴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싸움에 결국은 국민들만 호구가 된다는 겁니다. 호구가요. 자, 우리들요 그냥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 재산은요 국가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국세청 형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강남 부동산들 20, 30년 후면 다 국가 건데 뭐 그렇게 현재 갖고 있으면서 기분 좋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예. 우리 고위 관리직 분들께서. 왜? 자, 지금은 뭐 강남 부동산 갖고 있다가 증여한다, 증여세 내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상속을 한다? 상속세 못 내요. 예? 잘 못 낸다고요. 네. 못 내기 때문에 그거 국가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국가가 삥 뜯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봉이 김선달이에요. 네? 봉이 김선달 맞죠? 그게 국가죠. 네. 국가에서는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물 떠다 팔지 않습니까? 네? 자, 복지는 심여사님, 자,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자, 토요일에 멤버십 전용 방송하니까요, 그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멤버십 분들은요, Q&A 꼭 남겨주세요.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국민들은요, 호구예요, 호구.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입장 표명했는데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음 정부서 검토할 문제라면 선을 끊는다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는 겁니다. 자, 왜? 실제로 정권 막바지에 집값이 약간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특수한 지역에 있어서요. 네. 왜? 아니, 집을 아예 못 살게 만드니까 집값이 꺾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정상적일까요? 네? 그럼 대출이 풀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억눌렀던 폭발적 그게 다음 정권 때 미치지 않을까요? 자, 이게 다음 정권 엿먹이는 수작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대출을 지금 와서 막았을까요? 네, 꾹꾹 억눌렀다가, 네, 차기 정권 누가 들어서든 가지 엿먹으려고. 네, 그거예요. 네. 자, 다음 정권 때 만약에 대출이 풀렸다, 일시적으로 물렸다, 집값 급등한다, 그러면 또 차기 정권 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또 민심을 뒤엎으려고 할 건데, 국민들은 좀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자, 뭐 그렇다는 거죠. 자, 박가스님께서 규제 지역을 언제 풀지 그건 모르겠네요. 저도 몰라요. 근데 대선 후보 윤석열께서 뭐 규제 지역 푼다고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저는 제 생각은요, 규제 지역 싹 다 풀 거예요. 왜? 양도세 완화를 못 할 거예요.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양도세율이라는 게 바로 그 국세법에, 소득세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고치려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 대신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요, 국토부 장관 조인트 까가지고 바로 조정지역 해제해라. 투기 과열지역 해제해라. 규제를 싹 다 해제하는 겁니다. 전국이 규제를 싹 다 해제하잖아요. 뭐가 없어집니까? 양도세 중과가 없어집니다. 그걸로 일단 중과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율이 완화가 되죠. 3주택은요 20% 가산되고요. 3주택은 30%인가요? 2주택이 20%죠. 네, 가산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설득과 또 설득을 해가지고 양도세율 인하 좀 시켜달라, 이렇게 국회의원들께 부탁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대통령 시행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게 많아요. 시행령이 대통령령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윤희님께서 간만 보고 매물만 더 잠기겠네요. 그쵸, 이게 진짜 시장이 자꾸 왜곡이 된다는 이겁니다. 왜곡이요. 네. 사랑가득님께서 실거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솔직히 집을 보유하는데 실거주 왜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요, 전세 시장이 안정돼요. 안정이 된다고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모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법 아닙니까? 응? 나는 그냥 전세를 사는 게 편해가지고 그 대신에 집을 한 채 사놓을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실거주 폐지, 그런 매물이 안 나올 뿐이죠. 네.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2년 거주 요건 없애세요. 없애고 보유만 하면 장기보유 특별권 공제 받을 수 있어가지고 시장에 계속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됩니다. 최종주택 기산점 변경, 그거 있잖아요. A, B주택이 동시에 샀는데 B주택이 매도를 친다 라고 하면은 B주택을 판지 2년을 다시 A를 보유해야지만 A주택이 비과세 또는 일반과세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임대사업자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그리고 종부세 폐지시킬 거예요. 자,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되잖아요. 종부세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종부세 폐지해야 돼요. 왜? 종부세를 가져간다는 것은요, 전월세에서 월세 시장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지방에도요, 2주택자 같은 경우, 특히 부부 공동명의 한 사람도 있죠. 네. 자, 부부 공동명의는요, 6억이에요, 6억. 한 사람당 공시가 6억만 넘으면요, 그거 됩니다. 네. 종부세가 저축이 된다는 거죠. 자, 종부세 위헌 소송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기 정권 바뀌면요, 그걸 힘입어 가지고 바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쵸. 종부세랑 한 물건에 두 번 과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중과세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 생각하시나요? 종부세? 종부세는요, 부자세인데요, 상위 몇 %한테만 그걸 물린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잘된 법이 아닙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요, 종부세는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위험한 법이에요. 그건요,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거라고요. 자, 북한이요, 이 공산주의를 선포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포섭을 했을까요? 북에 있는 그 지주들 있죠, 땅을 가진 지주들, 네, 다 잡아다가 총살시키고요, 네, 그 토지 문서, 네, 다 뺐었다고요. 다 뺐고 불태우고요. 국가에 환수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 꼴을 보니까 소장농들이 기뻐가지고 와, 이 공산주의가 유토피아다 이러면서 네, 난리를 쳤잖아요. 강강수월래 하면서 난리 쳤다고요.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바로 6.25 전쟁이 터지면서요, 응? 남한으로 총 한 자루 딱 쥐어주고 보냅니다.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